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눈을 떠보면 늘 기대감과 불안감이 반반이죠. 어제는 부채 한도 협상이 모든 것을 다 가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하지만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눈 돌아가면 하수죠.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리고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곧 있으면 이제 메카시가 이제 뭐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거죠. 네,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터블런스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은 반드시 마무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그래서 그 속살을 봐야지 겉모습만 보고 겁을 먹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수의 모습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어제는 이제 조선주가 시장을 치고 올라오는 거죠. 전혀 예상치 않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짜여가다가 다시 조선주가 월요일 아침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이 생각지 못한 변수로 조선과 반도체 이 두 개의 투 트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선주가 하루 오르고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혼자 온탑을 갈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마저도 무너지고 조선이 새로운 시장의 리더로 나설 것인지 복잡한 하루가 이어지는데 걱정인 것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주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있는 자금을 또 빨아가는 모습,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중국의 견제 이런 것들이 한국 두 개의 큰 반도체 회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지만 오늘 한번 잘 선별적으로 가리고 집중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시장은 아니다. 이런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42% 하락을 했고, 네, 애플 같은 것들이 많이 빠졌던 나스닥은 0.5% 상승, S&P 500은 거의 변함이 없이 0.0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유럽은 영국은 0.1% 상승, 프랑스는 0.18% 하락, 독일은 0.32% 살짝 하락을 했고, 아시아가 시장이 좋죠. 니케이가 어제 0.9나 상승해서 3만 1000을 돌파하고 있는 니케이. 상해도 0.39% 상승, 항생은 1.17% 상승.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시장이 참 눈부시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주 스터디 모임에 제가 1시간 PT를 하면서 일본 시장이 여러 가지 환율의 변화, 그다음에 장기 고정되어 있는 국제 10년짜리 금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들어서 나라가 뭔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일본 엔화의 강세로 돌아설 움직임, 그다음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 구조조정이 거의 끝나고 살아남을 놈만 살아남아서 시장에서 과점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수익 구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저평가된 여러 요인들에서 일본 주식시장이 매력으로 떠오른다. 미국은 불안하고 중국은 더욱 불안하고 한국은 뭐 이머징 시장으로 보고 있고 선진국에서 돈이 갈 때는 오히려 일본 같은 국가들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의 주식시장이 한국에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일본과 한국으로 돈이 동시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실은 아닌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돈이 일본으로 빨아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봐야 되는데 일본과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의 속성이 다르다. 일본은 선진국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우리는 이머징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돈이 들어오는 속성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그나마 칸막이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본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일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부채 한도 협상 벼랑 끝 전술로 가고 있죠.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은 거의 타협이 되고 있다. 제가 봐서는 부채 한도는 늘려주는 대신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이렇게 한다면 IRA법에 의한 어떤 그 뭐랄까 예산에 잡혀있던 것들을 감소시킬 방법밖에 없어서 IRA법이 좀 뭔가 스크래치가 나는 원래 생각에서 살짝 뭔가를 조정하면서 스크래치가 날 그런 가능성 이런 면들 때문에 2차 전지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어제 2차 전지는 바닥에서 계속 치고 이제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해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2차 전지는 팔 게 아니라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50만 원대 초반에 올라오면 사서 60만 원대 파는 그런 왕복 달리기 전략은 너무 안전하고 좋은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죠. 뒤에 좀 자세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알 난사는 뭐 골러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총알을 난사하지 말고 좀 모아서 타겟팅을 잡은 다음에 정확하게 엎드려 싸로 사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와 조선 이 두 개만 봐도 시장에서 살 게 너무 많고 투자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좁혀서 투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뒷북을 치면서 또 가슴앓이 늪속에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메카시 미 하은우 의장 부채 협상 이번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세인트 연은 총재 블러드가 제일 매파죠. 연은 향후에 50bp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아주 강성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이 그래도 소폭 마이너스로 가는 거에 영향을 좀 미쳤죠. 샌프란시스 연은 총재는 과잉 긴축에 대해서 경계감이 좀 필요하다. 경제 지표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분은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미 신물경제협회에서 미국 경제학자가 59%가 내년에도 고인플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좀 동의한 면이 있습니다. 포드가 미 자동차 시장 재고 증가에 내년에 5% 가격 하락을 할 것이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메타가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 결정 위반으로 1조 7천억 벌금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렇지 메타는 오늘 주가가 오르네요. 이것은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보는 거죠. 메타는. 네. 티톡 건지법을 통과시킨 몬테나주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몬테나주에 골만삭스 고객들 5주 연속 매도 후 최근 2주 연속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을 해 줬습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은 대체 뭐가 문제인가? 2011년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강등 사례가 있죠. 이게 아마 오바마 정부인데 당시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수반이었고 하원은 공화당, 또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는 14조 3천억 달러로 그해 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2010년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을 되찾은 공화당이 부채 한도 이슈를 정부 지출과 부채 감축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면서 문제를 키워갔던 거죠. 민주당과 백악관은 이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슈를 처리한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정치의 문제점과 불확실성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죠. 협상 수개월간 진전이 없었으며 부채 한도는 미국과 세계 경제 그리고 시장을 불안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1일 데드라인에 극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P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강등을 시켜버렸죠. 반대는 무디스와 피치는 AA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와 주식, 달러 가치는 악재였는데 당시에 이러한 자산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났을까 한번 봅시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1월 말 3.65%까지 올라간 이후에 합의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강등 이후 그해 말에 1.87까지 1.78%나 떨어졌다는 거죠. 네, 3.65까지 갔던 게 1.78까지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강등이라든지 시장의 결판이 나니까 그 다음에 1.78까지 반이 하락해서 토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그럴 모습. 지금 좀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달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강세로 가고 채권에 대해서는 금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하락할 가능성. S&P 500은 4월 25일 1364포인트를 단기 정점으로 8월 15일 1124포인트까지 17.6%를 하락을 했네요. 주식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가치는 2011년 1월 3일 81을 단기 정점으로 4월 25일 7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간 거죠. 주식만 박살이 나고 국채 10년과 달러는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미국 주가만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뿐 채권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달러 가치는 별 반응이었거나 반대로 움직였으면 왜 그랬을까?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는 시기로
제로금리 외에는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금융시장, 특히 채권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 국채를 대체할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국채금리와 달러가 강세로 왔다. 이렇게 그 당시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그렇진 않죠. 그럼 이번은 어떨까?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7%이고 정부 지출 중 이자 비용이 13%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지금 부채 한도가 31조, 지금 4,600억을 쓴 거죠. 31조 4천억이 그 한도의 마지막인데 31조 4,600억. 네, 31조 4천억.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었는데 31조 6천억, 2천억 달러를 더 쓴 거죠. 오바마 정부 때 14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31조, 약 2배가 넘는 그러한 미국의 재정 현황입니다. 의회 예산국 CBO는 부채 비율이 2050년에 가면 195%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 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기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부채 한도를 확대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 수입 증대 및 지출 감축 방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부 지출안을 감축 방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부채 한도를 확대시켜줄 그럴 가능성 좋다. 한 부채 한도에 늘어나는 것은 인정한다. 확대는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국가 자금을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고 예산을 좀 감축해서 쓰는 것들을 뭔가 문서화하고 법제화하고 제도화해야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인 거죠. 여기서 IRA 입법이 기존의 모습때보다 보조금이 좀 줄어들 가능성, 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한도 확대 합의 대신 지출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과 백악관은 조건 없이 모든 걸 해주라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결국 뭐 한도는 확대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정부가 지출을 감소하고 보다 이것을 감소할 수 있는 법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그래야만 협상을 해줄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준수하고 강제하고 지출,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방안 속에 IRA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빠르게 넘어가죠. 달러는 0.05, 거의 변동이 없었고 금은 0.41% 하락.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죠. 2년짜리가 3.7bp 올라서 4.3까지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짜리도 2.7bp 상승을 해서 3.717 금리가 오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11년 오바마 정부 때 부채한도 협상 때에도 금리가 정점을 치고 올랐다가 그 다음에 하락을 하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WTI는 0.28% 하락해서 71달러, 테슬라가 4.75나 올랐죠. 네, 지금 테슬라가 오른 이유는 사이버 트럭이 곧 나올 거고 신형 모델 3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이것도 있었는데 오늘 포드가 모든 것을 다해서 전기차에게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올해 60만 대, 향후에 200만 대가 늘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포드의 노력과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목표들이 결국 테슬라를 더 빛나겠다. 뭐 이렇게 테슬라의 가치를 더 빛나겠다. 이러한 또 뭔가 분석도 있는 거죠. 이렇게 테슬라가 4.75%나 올랐습니다. F는 0.55% 하락, 엔비디아는 0.28% 하락. 엔비디아가 이제 슈퍼컴퓨터 CPU에도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에 있는 슈퍼컴퓨터에 자기의 CPU를 공급하는 거, 시장을 GPU에서 CPU까지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TSMC는 0.97%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85%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보안상의 문제로 수출을 금지하는 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 얻어맞았는데 문제는 이게 한국 시장에 있는 두 개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수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어제는 주식 두 개의 시장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도 않았죠. 이미 이제 소식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큰 수혜나 큰 손실이 아닌 중립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시장에서 견제를 받는 게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메타플랩스는 2.61%. 메타가 이제 2위에서 두들겨 맞았는데 불확실성이 해결됐다는 차원에서 메타가 올라 버렸습니다. 노블록스도 1.12% 상승하면 끝이 났습니다. 비트코인은 26,850달러. 이 정도에 사서 28,000달러에 팔면 박스권 트레이딩하기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6일 연속 상승을 했다는 거죠. 네, 매수를 진입을 했다는 거죠. 이런 면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의 밑을 단단하게 받치는 그런 모습인데, 일본과 한국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은 외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제 시장의 이니셔티브를 개인들이 들고 있다가 외국인에게 뺏긴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돌 확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채환대 협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제 갑자기 조선주가 새로운 시장의 리더로 확 얼굴을 들이미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NH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쓰신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조선업은 갑자기 상승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 이 이제 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신조선가라는 것은 배를 새로 만들 때 적용되는 가격인데, 신조선가 지수는 5월 12일 기준 168.1로 연초 이후 3.6%나 상승을 했다는 거죠. 벌크선이 3.9%, 탱커선이 4.8%, 가스선이 4.7%나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사의 주력 선종의 LNG도 연초 이후 조선가가 4% 상승하며 척당 2.58억 달러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통 LNG 하나 만드는 2,580억 달러 정도가 드네요. 상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2021년 대비 32%나 상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어제 조선주가 갑자기 얼굴을 내밀고 상승하는 원인의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컨테이너선 가격 상승세가 진정됐으나 연료를 변경하는 신규 선박이 나오면서 성가가 높아지고 있다. 메탄올 추진선의 경우 대략적으로 LNG 추진선 가격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있다. 기존 컨벤셔널 연료를 사용한 선박 대비 15에서 20% 정도 신조선가가 높다. 메탄올을 이용한 LNG 추진선이 기존의 석유나 가스를 쓰는 것보다도 가격이 15에서 20% 정도 신조선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신조선가 강세는 조선사들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조선사들의 장기 실적 개선 가시성 제고를 의미한다. 현재 일방 상선은 2025년까지, LNG선은 2026년까지 물량을 확보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 2026년까지 이익 개선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 지금 2003년이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먹고 살 게 정확히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신조선가의 지수가 이렇게 168까지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죠. 다음에 컨테이너선하고 LNG 신조선가도 올라가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크, 탱크, 가스선 신조선가도 올라가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을 좀 공부를 잘 안 하시거나 최근에 보신 분들은 메탄올 선박에 대해서, 추진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죠. 이건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인데, 메탄올 추진선은 기존 선박 연료보다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80%, 온실가스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어서 최근에 아주 급부상을 하고 있는 신규 연료 선박이죠. 그래서 메탄올 선박이 건조 비용도 비싸고 새로운 어떤 선박의 LNG선 다음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국 LNG선 수출 확대를 위해서 프로젝트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의 LNG가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일단 배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2위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LNG를 유럽에 수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천연가스 개발 및 LNG선 수출 프로젝트가 증가를 하고 있죠. 2023년 상반기에 두 개의 신규 LNG선 수출 프로젝트가 2개하고
한계 확장 프로젝트가 FDI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FDI 발표가 있다. 최종 투자 결정이 됐다는 거죠. FDI가 아니라 FID, 최종 투자 결정이 발표가 된 거죠.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 관련 건설 및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드래프트 우드 등의 일부 프로젝트들이 최종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리스크이지만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종 투자 결정 확정 및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LNG 선박 가격을 올리고 있죠. 중국은 미국, 사우디, 카타르에서 천연가스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자국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중국은 미국산 LNG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나 미국은 유럽향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산 LNG 수요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 LNG 수출을 위한 LNG 선발 발주 사이클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좋은 소식이죠. 자, 다음에 이제 FLNG 활용 방식 변화로 FLNG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FLNG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필요하죠.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FLNG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부유식 바다에 띄어가지고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FLNG라고 하죠. LNG FPSO 형태의 FLNG 설비 외에도 리커파이어 FLNG라는 FLNG의 새로운 활용 형태가 등장을 했다. FLNG도 그러니까 바다에서 부위선을 만들어 가지고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새로운 형태의 리커파이어 FLNG라는 새로운 형태의 FLNG 형태가 나타난 거죠. LNG 앞에 리커파이어도 붙고 LNG FSO도 붙고 FLNG가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델핀 미드스트림은 육상 가스전을 해상으로 연결하여 FLNG를 통해서 처리 수출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다. 육상 액화 터미널을 해상에 건설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해상 FLNG를 통해 수출 터미널을 건설할 경우 개발 이후 FLNG 재활용을 할 수 있고 국유화를 통해 투자비의 20에서 40% 정도 절감이 가능을 하고 있다. 델핀은 2023년 하반기 첫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종 투자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중장기적 FLNG 4척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델핀 미드스트림에서 진행 중인 F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피드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렇죠? ENI 코럴 FLNG 2차 외에도 델핀의 크레다 및 미국 내 FLNG 프로젝트가 하반기 FLNG 수주 후보이며 척당 20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혜를 누가 받느냐? 삼성중공업이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5천원, 6천원 정도 하는데 가장 저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유식으로 바다에 띄어서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설비가 이제 육상 터미널을 해상으로 연결해서 생산하는 새로운 형태의 FLNG 형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척당 2조 달러라 하는 거죠. 네,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2.5조 정도 하는 돈인데 이러한 것들을 삼성중공업이 가장 세계적으로 잘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EU발 환경규제 강화는 계속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2023년도부터 추가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이번에 새롭게 얼굴을 확 들이내민 조선사들의 가격의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도쿠를 다 채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덕후를 함부로 비워주지 않고 가격 위주로 이제 선별해서 덕후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제 우리 조선 관련주들이 시장의 리더로 확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제 생각에는 며칠간 더 갈 것 같아요. 오늘 살짝 조정을 받으면 쫓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이러한 그 부유식이라든지 고가뿐만 아니라 가격이 싼 컨테이너선에 대한 교체 발주도 시장에서 일어날 그런 가능성으로 조선주들의 상승 전망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은 서머내리 속으로 급하게 진입 중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다양한 순환매가 나타나며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제 반도체 하나만 보고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제 조선이 나타나면서 반도체를 집중하러 외쳤건만 시장은 경기 민감주로 순환매가 도는 철강, 조선, 이런 화학까지도 도는
다소 까다로운 시장이 진행 중이죠. 경기 민감주가 순환매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시 상승 온기 확산 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제외하면 가시적으로 큰 악재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초에 발표될 5월 미국 CPI는 4% 초반까지도 빠질 가능성, 4.1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을 정도죠. 통화정책 영향력은 감소하고 미국 지방은행 사태는 제한적인 여파로 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 코스닥은 바닥권에서 반등하며 소외 종목으로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조선 이렇게 새롭게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죠. 자, 당분간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 보유를 추천합니다. 문제는 타깃에 대한 난사보다는 우리가 여러를 보고 막 총알 쏘기보다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그다음 조정을 받고 있는 엔터, 그다음에 박스권 하단에 와 있는 2차 전지 이 정도를 보고 각각의 특징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집중해서 집중 타겟을 보고 총을 슈팅하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현재는 나아 보이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대로 가져가고 DDR5 관련주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고 여기에 조선주 한두 개를 첨가하고 2차 전지는 팔지 말고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시장은 6월에는 그렇게 나쁜 시장이 아닐 것이고 6월, 7월 두 달간 썸머랠리 속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20, 30% 달성을 한다면 우리 포트폴리오의 손실 부분을 거의 커버하고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은 뭐 까리까리할 것 같아요. 조선과 반도체가 어떤 모습, 2차 전지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올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카페 주소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기에 뭔가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성과 나침판의 역할을 충분히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투자 잘 하시고 집중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의 목표 수익률을 20%, 15%를 반드시 타겟을 정해놓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